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단오인데요. 단오인 오늘도 삐딱선정시대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늘 챙겨드리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오 이전에 네. 제가 아까 4월 22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오프닝에서 갑자기 봄을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검사 한번 받아야 되나? 왜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죠, 자꾸? 이거 약간 나는 휴가를 곧 가겠다는 뭐 이런 시위 방법인가요, 새로운? 난 좀 쉬어야겠다. 아, 그런 건가요? 그냥 청춘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월을 돌리고 싶다? 이런 건가? 지금 여름은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봄으로 가겠노라. 아, 그건 당근이고.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또 지금 오늘이 JB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봄날입니다. 당황했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4월 22일 목요일 아침이라고 JB가 멘트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젊게 삽시다. 그냥 좋게 해석하시죠.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네. 니원님이 우와 내가 라이브로 듣다니 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10명. 네. 제가 지난주에 등산 갔다 왔거든요. 네.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 인사 나누면서 시선 집중 잘 듣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10명. 10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뜨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네. 네, 3595님이 안녕하세요. 맑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비 오는데 소금 포장 작업해서 택배로 보내는 작업을 했더니 몸이 힘드네요. 요즘 귀하다는 소금? 네. 금소금? 네. 요즘에 진짜 많이들 사시나 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지셨다고. 네. 네, 그런 인사를 좀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솜니님은 이게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더마카님, 오늘도 제이비님 칭찬해요. 칭찬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댓글이잖아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괴롭히지 말고 칭찬 좀 하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캐릭터고요. 평소에는 제가 제이비한테 당합니다. 꼼짝도 못하고요. 맨 처음엔 이렇게 읽었거든요. 더마카님 제이비 오늘도 칭찬해요. 원래 이렇게 읽었다가 그게 아니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평소 잘하세요. 네, 그리고 위드서울님이 수행기사입니다. 사장님이 꼭 챙겨 들으시는데 아직 안 나오셔서 저 혼자 듣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로 처음 와봐서 인사드려봅니다. 오, 수행기사님. 아, 사장님이 상당히 세상에 밝으시군요. 그죠? 항상 꼬박꼬박 시선 집중 챙겨 듣고 계신다고. 네. 그다음에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사장님의 반응을 좀 남겨주세요. 근데 운전하시면서는 또 못 남기실 테니까 나중에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킬러 문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타 강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자신의 소셜 뭐라고 올렸냐면 여권이 수능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자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사교육 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 일타 강사 비판은 막무가내 악마화이자 논리적 비약이고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봉 200억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요.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대로 내의 경쟁이 돼야지 누구에게가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요. 이걸 비호하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모른다. 네,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이 뜨거운데요. 짚을 점이 뭘까요?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합시다.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 통상 초과 이익이라는 단어는 기술 혁신이나 독점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정도 이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반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한 이익은 범죄 수익 내지 부당 수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단어를 정말로 고수한다면 뜬금없지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 뭐요?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운천 전 총리가 꺼냈던 초과 이익 공유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둘째, 아무튼 여권 실세 가운데 한 명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일타 강사들의 수익을 법 테두리 밖의 범죄의 결과물로 규정을 했으니까 조만간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타 강사엔 대처법이 일망타지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요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갖고 판다. 그런데 일타 강사들이 밤잠 쪼개가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면서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안을 짜가지고 수많은 수강생을 끌어모아서 수강료 받고 교재료를 받아서 얻는 수익이 어떻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일단 이 기초 발상부터가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초과 이익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몰랑님이 그들도 정정당당하게 신고하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헬레나님은 어쨌든 논점을 흐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약간 지지 여론 주변에 있으시다고. 그리고 HBYI님은 전 국회의원 월급이 월 300 이상은 초과 월급이라고 봅니다. 이런 따끔한 촌철 남겨주셨는데 네. 어쨌든 사교육 시장의 혼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부가 오늘부터인가요? 2주 동안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요. 허위 과장 광고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셔야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올라갑니다. 왜? 음성화됩니다. 음성화돼 버리면 사교육비에 뭐가 추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험수당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수십 년간 경험했던 바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주호 장관이 KBS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교육이 이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이제 좀 빠지지 말고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내면은 좀 이렇게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일정하게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의 불안감을 타고 가서 수익을 거두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빚어지고 있는 논란과 공방은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겁니까? 가라앉히는 겁니까? 뜬금없이 폭탄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감 증폭을 자초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호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하문숙님은 전관예우 변호사 초과 이익부터 환수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좀 보내주셨고요. 진선님은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여당과 정부에서의 답변이 과연 정답인가요? 그럼 일타 강사의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은 뭐가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불안 심리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곳이 고3 수험생과 학생들만은 아닐 것 같아요. 교육부도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지금 감사가 교육부까지 확대가 됐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추가 경질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시 불이행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불이행을 한 건지 그럼 불이행의 결과물이 뭡니까? 6월 모의고사라는 거죠. 네. 6월 모의고사 지금 결과가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28일 날 수험생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시 불이행이라고 전제해가지고 감찰을 한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선호 과정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있죠. 채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냥 문항은 이미 있는 거고 문항을 보면 이게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채점 결과가 증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보고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어느 정도 평가는 한 것 같아요. 어제 이주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킬러 문항이 뭡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까막눈이라죠. 아무튼 28일 날 이제 그 또 채점 결과가 나오면 더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자랑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어제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그리고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12구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도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이러면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은 딱 2명만 남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또 한 명이 보석 신청을 했다면서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그저께 보석 신청을 했고 신문기일이 오는 30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4명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임재 전 서장만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이러면 참사 관련자들이 한결 홀가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유족들은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 그게 좀 걸리고요. 보석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사람 얘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누구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억하십니까? 네. 계엄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신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이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도망갔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속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미국에서 사실상의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덜컥 그걸 믿어주고 보석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결정은 예상대로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 중에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귀국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일보를 전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귀국했냐? 응?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뭘 믿고 귀국을 했을까? 이 타이밍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미국에서 전전하다가 그래서 도피 생활에 지쳐가지고 포기 상태에서 귀국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석 신청 뭐 그렇게까지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귀국에서도 보석 신청을 냈다. 뭘 믿고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토로님도 전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네. 요즘 트렌드가 보석인가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 요즘에 보석 신청해서 풀려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 보석이 이렇게 쉽습니까? 아니 그 기본 원칙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사실은 기본이죠. 근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말 그대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인권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보석 허가를 받아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면면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사, 미사, 이름 없는 그 일반 시민들이 범죄 저질러 가지고 구속 상태에 있다가 보석 허가 받고 풀려난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뉴스가 안 돼서 없는 건가 제가 모른다라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별로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줄줄이 풀려나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나 특이롭고 이채롭고 걱정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네, 아이비님이 참 다 풀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너무 불공평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비슷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12구 참사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난 걸 알고도 술을 마시고 집에 간 혐의로 구속이 됐던 재난안전과장은 지금 현재 풀려나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참사 당일 안전 업무 총괄을 했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월 공로 연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로 연수. 네. 공로 연수란 퇴직 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면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산구청장 유족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찾아가긴 찾아갔나요? 찾아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달 안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오늘 행안위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가벼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죠. 경주에 가면 10원빵이 있다는데 혹시 먹어봤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붕어빵, 2원빵 먹으면 10원빵이 있다고 사진 보니까 정말 10원짜리하고 똑같게 생겼던데.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 빵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고요. 덩달아 동전 도안 도용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이 소송을 걸 거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사전 승인 없이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겼다. 그래서 소송을 걸 거다. 이런 보도였는데 하지만 한국은행은 소송 걸 계획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와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네, 뭐 업체 측은 한국조폐공사가 공공누리 포털에 공개한 도안을 써서 문제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식당에 가면 왜 그런 방석 있지 않아요? 10,000원짜리가 쫙 깔려있는 돈방석이요. 돈방석. 어디다 10,000원 정도 갖고 50,000원짜리 막 이따만한 게 크게 프린트해서 벽에 걸어놓고 한 거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방석이나 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액세서리 뭐라 그래야 돼요? 장식물? 이런 건 되는데 프린트물. 프린트물. 근데 왜 10원빵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화폐 도안도 저작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 행위가 실제 화폐와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도용이 아니라면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하느냐라고는 현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도 바로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5만 원권보다 몇 배는 더 큰 프린트물 떡하니 유통되고 걸려지고 있거든요. 벽에 돈 잘 벌라는 취지로. 그렇죠? 그냥 그렇게 애교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0원빵은 왜 잘 팔렸을까? 당근 맛있어서 팔렸겠죠. 그렇겠죠. 개인적으로 못 먹어봐서 참으로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맛있으니까 팔렸겠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뭔가 돈 잘 벌라는 어떤 뜻 혹시 이런 것도 담겨 있고 이렇게 자기 주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드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거라면 이왕이면 500원 빵이면 어땠을까? 10원 빵보다는 500원 빵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문제 삼은 거는 한국은행이라고 또 써 있고 그게 진짜 10원짜리 그 돈이랑 도안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 영리 활동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걸 몇 명이나 오해를 한국은행이 빵 찍어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물프레님이 10원 빵인데 1,000원에 팔아서? 라고 물음표를 주셨더니 김창면님이 10원 빵인데 2,000원 받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방송 그만두고 500원 빵을 한번 개발을 해볼까. 적토마님이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래요? 화폐 자체가 원래 영리수단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